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현재 김민석의 충격 상황이 터졌으며 결국 그가 백악관에서 쫓겨났습니다. 트럼프가 김민석을 쫓아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으며 미 공화당 인사의 충격 폭로가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백악관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20분간 만났다고 언론 매체에 알린 다음 날 트럼프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김민석 총리가 미국 가서 트럼프를 20분이나 만났다라며 이에 친이재명계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잘 임명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지만 이재명과 김민석, 민주당, 친명계 개딸들도 김민석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쫓아냈다는 충격적인 상황이 왜 터졌는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큰 계약을 눈앞에서 날려먹고 소주잔을 들이켜며 신세 한탄을 하는 후배 녀석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변명을 들어보니 자기가 얼마나 이 계약을 간절히 원하는지, 이 계약이 성사되면 자기 회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상대방에게 1시간 내내 열변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자는 식어버린 계란말이를 씹으며 아주 차갑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잘은 몰라도 협상 테이블에선 내가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상대에게 어떤 이익을 쥐어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협상의 기본 아니냐고 말입니다. 갑자기 이 어설픈 후배가 떠오르는 이유는 며칠 전 태평양 건너편 백악관에서 벌어진 어느 고위급 인사의 기막힌 외교 코미디가 자연스럽게 오버랩됐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면 팝콘이나 씹으며 웃어넘기겠지만 불행히도 그 아마추어가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는 사실이 허탈할 뿐입니다. 상황을 한번 복기해봅시다. 백악관에 그분은 지금 몹시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이 사방팔방 반경 미사일을 쏘며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고 이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 자기 지지율과 경제 성적표가 박살날 위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넘버원 이재명은 자기 코가 석자라 대화가 안 통하고 넘버2라는 김민석 총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그의 전력이나 성향에 대해 사전에 짧게나마 브리핑을 받았을 테고 아마 속는 셈치고 찔러나 보자는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툭 던졌습니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여기서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국가의 2인자라면 어떻게 답해야 했을까요? 정상적인 김민석 총리라면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북한 신경 쓰실 때가 아닙니다. 이란전 때문에 골치 아프신 거 다 압니다. 우리 국내 여론상 당장 파병은 어렵지만 우회적으로 포탄이나 군수 물자 보급은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도 챙길 건 챙겨야겠습니다. 우리 기업들 관세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환율 방어하게 달러 스와프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전쟁 끝나면 이란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 지분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상대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대한 실리를 뜯어내는 것. 트럼프가 바랐던 대답도 바로 이런 철저한 기브앤테이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 내용을 보면 우리의 김민석 총리께서는 북한 미끼를 덥석 물고 엉뚱한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의 머릿속엔 백악관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판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대북 제재를 풀고 평화 무드를 조성하면 우리 당내 그 잘라내낼 운동권 선후배들 사이에서 내가 영웅이 되겠구나? 차기 대권주자 자리가 내 것이 되겠구나라고 김민석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필시 눈을 반짝이며 북한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제재 해제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둥 그 철지난 80년대 학생회장 시절의 낭만적인 연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분 컷이었습니다. 통역 시간 빼고 인사하고 사진 찍는 시간 빼면 사실상 5분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트럼프는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김민석을 백악관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협상가 트럼프의 눈에 거래할 물건은 하나도 안 가져오고 남의 귀한 시간 뺏어가며 자기 이념 장사나 하려는 이순진한 김민석 아마추어가 얼마나 하찮고 피곤해 보였겠습니까? 김민석을 쫓아낸 충격적인 상황과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트럼프는 김민석을 총리가 아니라 아직도 운동권 출신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이촌극의 주인공인 김민석이 자신이 낚인 줄도 백악관에서 쫓겨난 줄도 모른 채 태평양을 건너와 동네방네 자랑질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에게 개망신을 당했는데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대북 비전에 귀를 기울였다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구청장 자리도 버거워 보이는 인물을 굳이 2인자로 앉힌 이재명 정권의 얄팍한 장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김민석 총리 개인의 멍청함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사로운 불안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입니. 당내 파워게임에서 정청래 같은 강성 스피커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배추장사의 재주가 더 많아 보이는 허우대만 멀쩡한 서울대 운동권 출신, 이미 애저녁에 미천 다 드러난 힘 빠진 인물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충격적인 결과임니. 국내 정치용으로 세팅된 김민석이라는 허수아비를 냉혹한 국제 외교의 최전선에 밀어넣었으니 부끄러움은 언제나 그렇듯 그게 뻔히 보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예전 만났던 내 후배는 적어도 술 깨고 나서는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간 저 텅 빈 머리의 권력자인 김민석과 이재명은 자신들이 세계 최강대국의 수장 트럼프 앞에서 얼마나 한심한 취급을 당했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머릿속 절반 이상이 아직도 위대한 북녘 동포 걱정으로 가득 찬 시대착오적 이념가들이 나라의 핸들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숱하게 20분 만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쫓겨난 김민석의 수모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과 김민석 같은 머리가 빈 깡통들은 아직도 외교는 감성팔이 발표회가 아니라 피 튀기는 계산기 싸움이라는 걸 영원히 모를 테니까요. 한편 미국 공화당 원로 인사이자 찰리 커크의 담임 목사였던 론 맥코이 캘리포니아 사우전드 오크스 전 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악관에 한국의 상황을 진실과 정확히 반대로 말했으며 김민석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마디로 김민석 총리가 백악관에서 사기를 쳤으며 JD 벤스 부통령을 포함해 미국에 전부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민석 총리가 백악관에서 쫓겨난 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폭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담 과정에서 한국의 종교 탄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최근 한국의 종교인 구속 등의 사건은 종교인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닌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뇌물과 관련된 위반이며 종교인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본인의 발언을 트럼프 행정부도 이해가 많이 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론 맥코이 미국 공화당 원로 인사의 이야기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맥코이 전 시장은 얼마 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김민석 총리는 백악관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횡령을 했습니까? 그냥 말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왜 그를 구속시켰습니까?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앞선 지난해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와 교회 내에서 대담을 나눈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론 맥코이 공화당 원로 인사 맥코이는 김민석 총리는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종교 탄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한국은 현재 손 목사 구속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해산법이라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JD 벤스 부통령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기를 쳤어요. 미국에 전부 퍼졌습니다라고 충격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강조한 종교단체 해산법은 올 초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권칠승, 김우영, 김준혁,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명 종교단체 해산법이라고 불립니다. 선거와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단체 대상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유사한 조치도 가능해지며 해산 시 자녀 재산도 국고에 귀속됩니다. 공화당 원로 인사인 맥코이는 이것은 목사의 정치 활동을 막는 법입니다. 노조도 정치 활동을 하고 교사단체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법안이 나온 것입니까? 이러면서 한국의 김민석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교 탄압은 오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건 진실과 다릅니다. 완전히 사기를 친 것이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한국 헌법은 미국 수정헌법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입니다. 한국은 이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종교로부터의 자유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한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장과 더불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원로 인사 맥코이는 이걸 기준으로 다들 정교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교분리라는 말은 한국이 영향을 받았던 미국 건국 문서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덴버리 교회에 썼던 편지 속 표현이 완전 와전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거기에 국가와 교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원로 인사 맥코이는 이걸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국교 분리라고 해야지 정교 분리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교회가 정치 문제에 대해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원칙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노조나 협회는 다 해도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차별 아닙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원로 인사 맥코이는 한국이 미국과 무관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거나 공화국이 되기 싫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공화국이란 개념 자체가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을 세운 사람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은 미국으로 치면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면 내가 쓴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선교사가 조선에 오기 전 조선은 노예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조선으로 와 정부 구성과 헌법, 삼권 분립을 가르쳤다. 그래서 조선을 억누르던 노예 제도가 50년 만에 없어졌다며 아시아 어떤 나라도 이런 역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50년 만에 모든 여성에 대한 억압도 없어지고 심지어 프랑스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지 4년 만에 한국도 여성 투표권을 허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원로 인사 맥코이는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다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반세기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세계 8위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과 아무런 관계를 하기 싫다고요. 한국의 기독교인을 억누르겠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공화당 원로 인사 맥코이는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을 때 난 이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오히려 더 이상한 악법이 발의됐습니다며 자유로운 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전체주의 사회이며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맹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원로 인사이자 찰리 커크의 담임 목사였던 론 맥코이 캘리포니아 사우전드 오크스 전 시장이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의 종교단체 해산법이라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JD 벤스 부통령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완전 사기를 쳤어요. 미국에 전부 퍼졌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한 그의 충격 발언은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이재명 정권과 김민석 총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결국 김민석 총리는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기를 쳤으며 쫓겨난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김민석 총리를 맹비난하고 있으며 SNS에서도 이재명 정권과 김 총리를 강하게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에게 또 한 번의 최대 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